한번 써봤어요. 장난은 여기까지. 제가 어제 출조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그 윗동네에서 내려온 3인조 아시죠? 네, 3인조와 동출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몇 명이지? 총 7명. 뭐 이런 경험은 별로 없죠. 각각의 거리는 대략으로 하면 이래요. 갈림, 승우 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한 씨 동생이에요. 그리고 엄프로님. 그리고 김낙 씨. 그리고 대철 씨, 차대철 프로. 그리고 환님, 주한 씨. 그리고 조문희님, 헤이지님. 자, 그런데 제 기억에 여기 거리는 7m 내외, 여기 거리는 4m, 여기는 3에서 3.5 정도, 여기는 4, 그리고 여기가 다시 한 7m, 여기가 한 4 되나? 이 정도 간격이에요. 노지에서 제 방입니다. 제 방. 노지에서 이 정도면 혼잡도가 90%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왜 90%라고 하냐면 저수지 컨디션이 엄청 좋으면 90, 저수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100,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낚시를 했어요. 한 분이 더 오셨는데 그분은 여기 같이 안 앉아서 했고, 같이 앉아서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웠죠. 요 같이 앉아서 했으면 내가 여기다 딱 끼워서 앉추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낚시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는 현직군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직군. 나머지는 경기인, 상급자들이죠. 자,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재밌고 공부도 많이 했고 다들 나름대로 잘 잡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터치에 관한 겁니다. 보통 여러분 낚시를 가면 먹이는 터치를 찾죠. 이 먹이는 터치를 찾는 건 당연히 맞는데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날의 터치를 찾아요. 이거는 세모.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곳의 터치를 찾아요. 이거는 X예요.
노지 낚시꾼들이 대부분 이걸 해요. 그래서 그곳의 터치를 찾는데 변수를 감당을 못하니까 나오면 잡고 안 나오면 접어요. 그러면 그 낚시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날의 터치, 이거는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날의 터치라는 게 그날에서는 절대적인 터치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터치를 이렇게 단정하면 자기 낚시 안에 갇혀버립니다. 자,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죠. 한 번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저 그림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 누가 고기 제일 잘 잡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아니요. 실력 좋은 사람이 고기를 제일 잘 잡습니다. 그럼 실력 좋은 사람이 터치 잘 찾는 사람일까? 실력 좋은 사람은 터치 잘 찾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황을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중급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초급자입니다. 낚시를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은 초급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천에 옮기면 그 사람은 상급자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급자라는 거는 구력이 돼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자, 낚시를 시작합니다. 1시간 경과. 자, A라는 사람이 모은 고기 마리수 40, B라는 사람이 모은 고기 마리수 15, C라는 사람이 모은 고기 마리수 90, D라는 사람이 모은 고기 마리수 80, E라는 사람이 모은 고기 마리수 30. 자, 그러면 잘 먹는 터치가 있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질문, 잘 먹는 터치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똑같은 터치가 들어가면 될까요? 잘 먹는 터치가 있다면, 자,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잘 먹는 터치가 있다면 그 터치의 근사치에 해당되는, 그죠? 터치와 크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날 붕어가 먹는 심의 크기는, 예를 들면 가정입니다. 가정. 이걸 보고 또 실제로 그런 줄 알고 그러지 말고.
3mm의 솜뭉치 이러면 안 뱉어내고 먹는다 칩시다. 솜처럼 바늘에 이렇게 얹히는 정도 3mm가 되면 이거는 그냥 흡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도달하기 위한 이 떡밥들 있죠. 여기 모인 마리 숫자. 이 마리수에 따른 이 사람들의 떡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십 마리를 집어해 놓은 사람은 이 40마리를 통과시켜서 3mm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0마리에 맞는 떡밥의 양이 예를 들면 이 정도여야 돼요. 그러면 15마리를 모아놓은 사람은 요 사람들에게 맞춰놓은 그 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하면 된다고요. 90마리는 어떻게 해요? 90마리는 안 되지. 이만해져야 되거든. 더 헷갈리게 쓰면 안 돼. 다시. 물속 상태가 다릅니다. 40, 15, 90. 이건 밀도가 높다는 거죠. 80도 상당히 높은 거고 30은 거기에 비하면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요. 그러면 이 3mm 솜뭉치에 도달을 시키는 게 여기 중에 어디가 제일 빠르겠어요? 내가 떡밥을 넣었어요. 떡밥을 넣었으면 3mm 솜뭉치에 도달시키는 시간이 이게 제일 빠르죠, 당연히. 그 다음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4번, 5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는 단단하고 부슬부슬한 밥을 넣어도 목내림 시키면 먹어요. 얘도 마찬가지. 단단 부술 상태에서 목내림 시키면 먹어요. 얘는 먹이고 싶으면 단단 부술로 해서는 못 먹여요. 왜? 90마리만큼 못 두들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C와 똑같은 밥을 넣으면 얘는 3mm가 남는데 얘는 한 7mm 남아버려. 그럼 헛방. 얘는 넣으면 거의 한 1cm짜리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얘도 한 8mm, 9mm 남겠죠. 그럼 이거는 먹을 만한 사이즈가 안 돼요. 그럼 이걸 맞추려고 여기 부드러운 밥이 들어가면 맞아지겠죠. 그죠? 40, 15, 30들이 뭐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은 와 터치가 어렵네. 얘도 터치가 어렵네. 얘도 터치 진짜 어렵대. 까칠하네 막 이런다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90, 80은 어때요? 얘들은 터치 안 어려워요. 얘들은 넣어주면 다 먹어. 목내림만 시키면 먹어. 터치 전혀 어렵지 않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물속을 잘 봐야 돼요. 주변을 봐야 됩니다. A는 터치가 A는 스스로 터치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자꾸 야마네바로 가려고 그래. B도 터치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몇 마리였지? 써놓고 해야지. 40, 15, 90, 80, 30. 이런 B도 15는 이거 막 극악하잖아요. 오, 한겨울이네.
글루텐 넣을까?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C는 여름이에요. 목내림만 시키면 뭐 밥이 단단하든 뭐 막 푹푹 찌는 거예요. D는 D도 마찬가지. E는 어렵네. 먹이려면 야와네바 가야지.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미 고기를 90마리를 모아놓은 사람이 퍽퍽퍽퍽 하고 있는데 40마리, 30마리 모아놓은 사람, 15마리 모아놓은 사람이 터치 맞추겠다고 이 터치를 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얘는 빵마리, 얘도 시간이 지날수록 빵마리, 얘도 시간이 지날수록 빵마리. 얘들 둘이 경쟁하겠죠, 나중에. 왜? 얘들은 계속 밥 양 많죠. 확산 있는 카타보소 계속 들어가죠. 사이즈 좋죠. 계속 템포 좋죠. 근데 여기는 터치 맞추겠다고 계속 부드러운 밥 들어가. 이거 어렵네 이러면서 실제로 낚시터에 가면 이런 짓 해요. C, D가 시토리보소 정도에다가 오히려 단단함을 추가해 가면서 막 먹이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야와네바 터치를 맞춰서 그걸 던져가지고 그걸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꽝입니다. 그래도 뭐 낚싯대 고기가 들어오면 다 잡지 않을까. 어설픈 사람들끼리 앉아있으면 잡지만 문제는요, 이 두 사람이 진짜 상급자예요. 상급자라는 말은요, 템포 좋고 투척 정확하게 하고 밥달기 적절하게 하고 터치를 함부로 낮은 단계로 안 갑니다. 가능하면 윗 단계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황을 계속 끌어올리거나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이게 낚시 실력에 따라서요, 20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50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80마리, 100마리 컨트롤 능력이 달라요. 상급자는 똑같은 1시간 안에 100마리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하면 더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옆에서 20마리밖에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20마리 컨트롤하는 사람의 터치는 겨울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름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한 명은 여름 낚시하고 한 명은 겨울 낚시하고 앉아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름 낚시하는 사람은 밥 들어가는 양도 이만큼, 그죠? 템포도 빠르고. 근데 겨울 낚시하는 사람은 템포도 느려지잖아요. 이게 여름 낚시가 30초에서 50초 만에 한 사이클이 가는데 겨울 낚시는 2분이 넘어간다고, 한 사이클에. 그러면 한 번 던지고 뺐을 때마다 1분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야, 이거 남이 한 번 던지고 난 2번 던지고 3번 던지고 이런 식이니까. 그 다음에 겨울 낚시에 들어가는 떡밥의 양은 여름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건 게임 끝났잖아요. 이래서 상급자 옆에 있으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그러면 템포 빨리, 떡밥 크게, 그러니까 일명 까대기, 이러고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낚시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
내림 속공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속구줄이 낚시할 때 한번 봐보세요. 바닥 낚시할 때. 내림이랑 속구줄이 중에 떡밥이 어느 게 더 크나? 내림이 크지. 근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방식은 뭐냐 하면, 모두 죽자. 상황을 그냥, 나 혼자 상황을 망치는 게 아니고, 다 상황을 망쳐버리는 낚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흥미 유발이 되는 터치, 크기, 템포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흥미 유발이 되는 템포와 터치 크기가 요만큼이라면 이 안에를 최적화시켜야 돼. 이걸 넘는 거를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이건 틀렸고, 이 안에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터치와 크기와 템포를 찾아내는 게 기술이죠. 이게 상급자의 기술이에요. 그러면 카타보소에서 시작을 해서 시토리보소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야와네바로 간단 말이에요. 낚시를 해보니까 넘겨볼게요. 시작은 카타보소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말 쓴다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친일반이니까. 그 다음은 시토리보소. 그 다음에 야와네바. 그리고 페토콘. 소위 이제 코밥, 물밥 뭐 이렇게인데, 자, 카타보소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좀 가다 보니까 요 정도 구간에서 건드림이 살아나더라. 이 구간에서 건드림이 좋더라. 그러면 오늘의 범위는 이쯤부터가 되는 거지, 이게. 예, 오늘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딱 먹는 거는 어디서부터였느냐? 먹는 거는 여기서 하니까 헛방률이 한 30%, 여기는 50%, 여기는 헛방률이 10%, 이 정도더라. 그러면 오늘 낚시의 범위는 어디에다 잡아야 되냐면 이 안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리로 돌아왔다가, 상황을 만들고 나서 먹이려고 싶으면 또 이리로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야와네바로 하면 팍팍 먹지 않느냐? 팍팍 먹기는 하는데 그거 고기를 빼기만 하는 거예요. 집어는 안 되는 거예요. 야와네바는 집어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여기에서 이 방식을 사용해서 집어를 시키면서 하는데, 나는 헛방 안 내겠다고. 더 부드럽게 가면 더 잘 잡겠지. 한 3마리 4마리 잡고 나면 말게요. 이 사람은 계속 유입을 시키잖아. 그래서 이 터치를 찾으면 안 되고 이 구간 터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까칠해진다고요. 오후가 되니까 낚시가 더 까칠해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는 달라져요. 구간이 어떻게 다르냐면 구간이 이렇게 된다고. 야와네바에 가까운 터치, 그 다음에 시토리보소의 것으로. 반대로
오후 되면 활성이 더 좋아지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먹어요. 보세요. 하루에 낚시에서 혼잡도, 활성, 이제 뭐 수온에 따른 그것도 있겠죠. 그다음 바람, 그다음에 회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활성도 자체가 계속 달라지는데 어떻게 터치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즉 그날의 터치, 오늘의 터치,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구라다 혹은 착각이다. 그게 아니고 A 상황에서의 터치, B 상황에서의 터치가 달라요. 모여든 물고기 숫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져요.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를 그때그때 생각해내야 돼요. 옆 사람을 보니까 옆 사람은 고기가 많이 모였네. 저 사람은 찌가 막 퍽퍽퍽 움직이네. 그러면 저 사람 가서 터치를 만져보고 그 터치를 내가 맞추는 게 아니고 저 사람 고기를 뺏어와야 돼. 근데 고기가 그냥 밥 막 넣는다고 뺏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둘 다 죽는 거고, 고기가 그 저수지에서 고기가 흥미를 유발하면서 모여오는, 안정화된 채로 모여오는 그게 있어요. 그 구간 터치죠. 이를테면 구간 터치. 이 구간 터치를 찾아서 그 구간 안에서 운용을 종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안정감 있게 내가 들여온 고기를 뺏기지 않고 그렇게 낚시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뭐 터치를 찾겠다. 저 사람 난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터치 찾아야지. 저게 먹는 터치가 오늘 보니까 약간 어떤 터치인데, 그거 붙들고 앉아 있다가는 그냥 싹 갑니다. 이게 하수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똑같이 실수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수들끼리 모여 있을 때, 더구나 이게 혼잡도가 높아졌을 때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들어올수록 혼잡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럴수록 이 터치들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낚시를 하다가 한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거에 신경을 써야만 이 터치를 찾아내고 공략하고 하고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터치, 뭐 그 저수지의 터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중층 낚시의 완벽한 터치, 뭐 그런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 낚시의 흥미를 잃고, 뭐 할 게 없네, 큰 거 잡으러 가야 되는데 큰 거도 안 나오고, 이 낚시에서 뭐 큰 거 못 잡으면 더 볼 거 없지 않나, 이런 수준의 낚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낚시는 떡밥을 이용한 찌놀림에 매료되는 낚시입니다. 대물 낚시가 아니고 찌낚시예요. 찌낚시. 우리는 엄밀하게 찌낚시이고 떡밥 낚시니까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서 상황을 먼저 만들어내시고, 그 상황이 좋아질수록 터치도 덜 구애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잘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상급자 스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거는 마침 제가 쟁쟁한 사람들과 함께 낚시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라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